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는 잘 몰랐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듣는데 되게 거부감 없고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는 다 모르는 건데 그래도 이제 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나니까 아, 좀 이렇겠구나 하고 준비도 하게 되고 내년에 대비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이 색다른 도약기를 맞아서 아예 아주 좀 혁신적이고 좀 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가덕이적인 상황을 잘 이겨내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기입니다. 이번 주 생존경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겁니다. 2019년 도대체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느냐. 2018년 우리가 예상했던 전망보다 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의 경제 성장력의 동력이 떨어졌는지, 그럼 2019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명쾌한 해답의 전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기의 2019 한국 경제 전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려요. 왜 한국만 고용대란인가? 고용대란, 취업자 수 10만 명 붕괴, 정년 취업률 최악. 저건 세 번째는 아주 진보적인 신문이죠. 고용대란 해결의 경제팀 진퇴 걸어야 사설. 진퇴 걸었잖아요.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이 고용대란, 통계에서 오류.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듯이 지금 대한민국 고용 괜찮아요?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죠?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무슨 고용 문제죠 지금 한국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업자 추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때가 요때쯤 되는 거니까 요때보다 좀 아니에요. 더 떨어져. 3.9%야 지금. 3.9%. 실업자 추이가 이거 뭐 변한 게 있어요? 추이 뭐 변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 표를 조작을 했나요?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고용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뭐 고용률은 괜찮은데 알고 보면 내부가 썩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고용률 추이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 세 가지가 뭡니까? 실업률, 취업률, 그럼 저절로 나오겠죠. 예,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취업률, 고용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그 다음에 취업률, 고용률, 예, 실업률. 이 세 가지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 률만 보면 안 되죠. 뭐도 봐야 돼요? 숫자도 봐야겠죠. 자, 무슨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취업자 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지,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지표를 보고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사드리는 게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연락에 뒤졌죠. 연락에 뒤진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자, 14년부터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죠. 저걸 한번 보시면서 조금 한번 좀 봐보시면서 뭐가 문제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방 우리 오늘 공부 잘하는 분 수능 몇 점 맞으셨어요? 자, 보시면 금방 나오죠.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가 아니라 취업자 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늘고 있죠. 그러면 앞에 거랑도 저게 다 연결이 되죠.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왜 이렇게 안 느는지도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일자리 중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일자리 말할 것도 없이 어디 종사하시는 겁니까? 제조업. 맞잖아요, 여러분. 저게 안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늘고 있는 건 뭐죠? 늘고 있는 건 숙박 및 음식점업이 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늘고 있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고용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 대란이니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 제가 언론에 종사한다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큰 고용 전체는 변함이 없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용층인 제조업이 늘고 있지 않고, 그거를 거꾸로 누가? 정부가 메꾸고 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민간에서 서비스업, 제조업에 밀린, 저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거 다 나오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비스업에서만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고용의 문제는 사실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많은 거죠. 저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의 고용자는 계속 늘지는 않고, 그죠? 거꾸로 정부에서 하는 보건 이것만 늘고, 그걸 늘리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 착취 효과도 크니까 늘리자는 건데, 그리고 음식료 숙박업만 계속 늘어났어요. 저 경향성이 10년, 20년 지났어요.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그럼요. 그걸 얘기해 줘야죠. 실업률이 4%도 안 되는데 실업이 문제라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감하는데요, 뭐. 고용의 질이,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 심각한 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 진짜 언론에서 진보든 보수든 진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얘기할 걸 얘기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고용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말하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저 고용이 지금? 보시면, 자, 보셔야죠. 깜짝 놀랄 게.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자 수잖아요. 취업자 수. 취업자 수가 어디가 줄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40대가 제일 많이 줄고 있잖아요. 취업자 수가. 그 다음에 또 주는 게 누가 있습니까? 몇 대가 줄고 있습니까? 30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20대는 줄어요, 늘어요? 조금이 아니죠. 20대가 지금 절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해요, 이제? 줄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상당한 폭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옛날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대기업, 제조업체 들어가는 게 심각해진 거예요. 현대, LG, SK가 들 뽑잖아요, 사람을. 거기 들어가기가 심각해진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을 가져라는 거예요, 본질을. 대한민국 지금 취업 구조가 뭔가, 이걸 어떻게 누가 와서 한번 반박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노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빵빵빵빵! 이것도 똑같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경제, 전체 취업률과 고용률, 이건 안 변하고 있지만 취업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그럼요. 그럼 한국 경제에서 지금 취업의 문제는 어떻게 논의해야 돼요? 취업률 갖고 논의해야 돼요? 실업자 갖고 논의해야 돼요? 아니면 취업의 질을 갖고 논의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양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들이지. 본질은 저건데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본질 더 본질 더 가볼까요? 더 가볼까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남성하고 여성인데 남자가 이렇게 쫙 줄죠. 여성 40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쫙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근데 보세요. 여성 30대는 여러분 어때요? 별로 안 줄었죠. 근데 남성 30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현재 취업의 질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 20대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던 20대였어요? 20대가 아니라 30, 40대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저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보고 있으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맨날 무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이 제일 심각한 것 같잖아요. 오케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는 30대, 40대. 특히 여성보단 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남성이 가진 취업의 직장의 질이 좋습니까? 여성이 가진 직장의 질이 좋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질 좋은 30, 4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질이 그것만 한참 떨어지는 예, 오케이? 뭐가 필요 없는 정확하게는 20대한테는 뭐가 표현해야 돼? 20대가 높아지는 건 그렇죠. 경력 다르게 표현하면 멋있게 노동의 숙련. 경력이 뭐예요? 그건 우리 취업할 때 하고 노동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 일자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는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 그게 뭐예요? 몇 대예요, 그거는? 그렇죠, 60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논쟁의 메인이 돼서는. 근데 지금 논쟁의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왜?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부도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5년, 10년만 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끔찍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엄청 들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네, 물가 상승 속에 여기 오신 분이 모를 리가 없죠. 물가 상승 속에 뭐가 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원래는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죠. 막 한국사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는 저게 현 정부 엄청난 현 정부 비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방송 봤더니 한 15분 동안 막 입에 거품 부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커갖고 스태그플레이션 전 거품플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뭐예요,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별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강의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나왔을 때부터 하도 많이 강의를 해서 한마디로 해서 임금 올리자는 거죠. 임금 올리면 물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근데 지금 임금을 올렸는데도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그렇게 학자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 성장론을 아주 돌려서 비판하는 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자,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좋아! 악순환 시나리오. 이분은 이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사도. 오케이? 결코 여기에 초점 있지 않아요. 이것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노동 비용이 상승한대요. 노동 비용이 상승하니까 뭐가 올라간다 그럽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윤이 많아질 리가 없죠. 물가가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졌다는 거죠. 수출이 늘어날 리가 없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그럼 수출이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 수출은 감소하겠죠. 그럼 수출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투자를 안 하니까 노동 수요도 점절로 뭐 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뭐가 될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먼저 얘기하죠. 항상. 앞으로 보세요. 그게 기레기가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한국 경제를 못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 연관고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따지면 다 맞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맞냐? 나는 연구원을 놀리는 것을 하나 잘못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100% 맞죠. 이거는 100%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돼요.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하는, 이거는 그게 나와야 되죠. 그다음 노동 비용이 기업을 이윤을 주겠지만 전체 기업 이윤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야죠. 아예 삼성전자 급여 올린다고 삼성 반도체 순이익이 얼마나 줄겠어요? 할 말 있으십니까? 없죠.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왜 나오는 건가라는 게 제목을 이걸로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의 반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수출 중심이죠. 그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윤 중심 성장이에요. 거꾸로 가게부터 갈 거냐 기업부터 갈 거냐죠. 근데 어느 게 꼭 좋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는 어느 게 우선해야 되고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는 어느 게 우선해야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괜찮아요? 정신병자예요. 그건 정신병자라는 거죠. 그땐 당연히 수출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시기에 어느 게 맞냐라는 거를 냉철하게 소득주도 성장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지 거품을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얘기하고 알고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안다는 것은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행이라고 할 때 세계 경제가 세계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미 이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눈에 의해서 굉장히 가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금융위기 원인은, 핵심 원인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한국이나 중국들한테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부채인 거고, 그게 그리고 부채는 또 자산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게 쫙 급증해가지고 특히 아베 출범하거나 이후부터 그냥 아주 스카이로켓처럼 이렇게 하늘을 치솟고 앉아 있죠. 사실 아베 정권이 출범하던 해인 2013년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주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이게 뭐냐면 The problem is not an uncomparative currency. 경쟁력이 없는 화폐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부채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채까지 줄이는 데다가 미국의 압력까지 받게 되면 경제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다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돈 푸는 방식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서로가 굉장히 아마 상처를 입고 상처를 계속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또 이게 유럽 통합을 하자면서 그러니까는 각자들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 유럽연합 탈퇴하겠다면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통합을 했는데 결국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한테 꼭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당하고 그러니까는 각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살자. 에? 이런 식의 이제 목소리가 잠깐 커지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게 많은데, 내가 이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 길게 해도 된다고요?